그렇게 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서 징계를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에는 우리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제명, 그다음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 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 과정에서도 국민의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그 양정도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사무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되어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요구 세부 내역은 정봉규 회장을 포함 16명의 임직원에게 문책 요구하였고 시정 2건, 주의 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입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중간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항인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하여서는 처분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2차 최종 면접을 권한없는 회장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민 결의를 추진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지적되자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 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남자 성인 대표팀 이외에도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의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적정하였고 이사의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축구협회에는 올해 9월 기준 국가대표 10개 팀에 43명의 지도자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 중 42명이 이사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습니다. 이들 지도자 선임 시 명문화된 선발 기준 없이 선임 권한이 없는 기술본부, 기술총괄이사,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감독 등이 최종 선임에 관여하고 추천과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4명의 피지컬 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AFC 피트니스 레벨 1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학위나 경력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가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사의 선임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종족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명문화된 선발 기준의 부재로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이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위반하여 총 615억 원 규모로 대출을 약정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성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른 종목별 단체의 보조금 교부 시에도 사무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 사무 공간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도 임원회의를 통해 사무 공간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천안시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사무 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으로 2023년 우리 부에 5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2년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21억 원을 공정진행 단계상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골조공사 이외에야 설치 가능한 광급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집행한 결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부과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최대 500까지 환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5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며 축구인들을 사면 처리하고 사면권자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23년 3월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들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 금품수수, 폭력 등 각종 비행위자들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면 발표 후 3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면을 철회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승부 조작, 금품 수수 등의 비위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대한체육회가 이 규정에 대해 징계 사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구속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징계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회원 종목 단체의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며 규정이 서로 상이할 때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에 삭제된 사명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회장의 사명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책임이 가장 큰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일부 임원만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협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부적정 관련입니다. 축구협회였습니다. 자문 계약의 필요성이나 책정 기준, 자문 활동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축구협회 임원 44명 중 34명에 대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실상 급여처럼 총 28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료는 연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자문 계약이 종료되거나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도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근 임원의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며 연간 자문료 한도를 준수하여 자문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자문료를 산정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관련 사항입니다. 축구협회는 실기점수 미달자에게도 B급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강습회 출석률 미달자도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AFC가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국가대표 및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인 B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졌고 자체적으로 강습회 운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B급 강습회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6명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합격으로 처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강습회 결석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2023년에는 수강생 2명에 대해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B급 강습회 입과 대상자 3명이 뒤바뀌기까지 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B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AFC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B급은 A급 취득 후 지도자 경력 1년이 따로 필요한데도 A급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력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피성년 후견인, 범죄자 등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최종 결정하도록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자격증 운영과 발급 업무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적정한 운영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축구사랑나눔재단 예산 집행,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처리, 직원 복무 관리 등 기관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축구협회가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 관리하면서 정관과 다르게 일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의 심의나 의결 등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 활동비를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조인 KFA, 플레이 KFA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식별 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근본 감사 기간 중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자문계약 체결 및 파견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별도 감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하여야 합니다. 문책의 경우 1개월 안에 대상자를 징계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시에는 우리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축구협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도 우리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 곳곳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축구협회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